우연히 트위터에서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서면여중 추리소설 창작반이라는 동아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장르문학 잡지가 있는데 벌써 거기 편집장님도 이 친구들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뺏길까봐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진주까지 가서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 학생들도 몇 명을 함께 만났죠. 서면여중 추리소설 창작반은 제가 찜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흔쾌히 소설로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육지가 어디요? 도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난감하네. 네, 안녕하세요. 제47회 청년단 밥상 북토크 사회를 맡게 된 조용근이라고 합니다. 바로 작가님과 함께 북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의 청년단 밥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단히 작가님의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연 작가님은 프랑스 리옹 제3대학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셨고요. 쓴 책으로는 소능력자 시리즈와 똥학교는 싫어요 등의 동화와 또 시간은 건너는 집 1권과 2권, 너만 모르는 진실 등의 청소년 소설을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청년단 밥상을 찾아주신 독자님들께 한번 작가님의 인사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는 김하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수상자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무척 놀랐어요. 그때가 책이 출간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서 이 책을 어떻게 아시고 연락을 주셨지? 해서 무척 얼떨떨하고 기뻤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지금 50회가 끝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 못 받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더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아까 전에 그 임정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멋진 추리소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수상을 하셨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작가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제 프랑스 현대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렇게 동화나 청소년 소설 등 이제 아동 청소년 작품들에 대해서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더 이상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제 첫 직장이 어린이책 출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자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날 뭘 보고 뽑았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정말 그때 어린이책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좀 이쪽을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유명한 어린이 책들을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척 저에게 충격을 줬던 작품이 있었어요. 어린이 책이 이렇게 재밌어? 어떻게 왜 내가 이런 세계를 몰랐지? 라는 그 작품이 로알드 달의 마틸다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시작으로 어린이 책도 열심히 읽고 또 어린이 책을 한 권 한 권 편집하면서, 사실은 제가 꿈이 소설가였어요. 소설가였는데 그때부터 어린이 책 작가로 꿈이 바뀌었어요. 나도 이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자 생활을 제가 8년 정도 하다가 더 이상은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미룰 수가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표를 던지고 네,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동화를 쓰다가 또 동화를 쓰다 보니까 좀 더 분량도 길고 좀 더 주제도 묵직한 청소년 소설에도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소설까지 쓰게 됐습니다. 진짜 노알드 달 작가님 덕분에 또 멋진 작가님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동화랑 청소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듯 또 다른 분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각 분야별로 쓰시면서 드신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글을 쓰면서는 에피소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다는 건 정말 벽 보고 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쓰는 정말 고독한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에 관한 뭐 에피소드를 생각하면 그냥 너무 힘들다 그 정도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 강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청소년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초등학교도 강연을 다니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전남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강연을 갔어요. 그런데 책에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서 한 학생이 작가님, 저 작가님 동화도 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강연을 가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뭐 반가워서 했던 말이겠지만 저는 혼자 너무 뭉클한 거죠. 그 꼬마가 이제 이렇게 청소년이 되어서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는 내 청소년 소설을 읽는구나. 그래서 무척 뭉클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이번 여름 방학이 되기 전에 영월에 있는 중학교에 강연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전교생이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기 전에 내가 이런 데까지 가야 되나? 좀 약간 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그 10명의 학생들과 그 학교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일단 요즘 아이들이 정말 책을 안 읽어오거든요. 근데 아이들 10명이 너무 책도 열심히 읽어오고 독후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그 10명의 아이들과 너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명여중 추리소설 창작판이 나왔는데 그중에 2명이 선생님 저 책 샀어요 하면서 연락을 주더라고요. 근데 좀 애기들 코 묻은 돈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뭐 부모님이 사주셨겠죠. 그런데 무척 저에게는 뭉클한 경험이었고, 아이들이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게 되고 좀 책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 너무 보람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강연을 하며 학생들을 만나는 게 사실 저는 무척 집순이라 집에 있는 게 사실 제일 편한데, 갔다 오면 몸은 힘들지만 아이들을 만나면 참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작가님의 이렇게 동화를 읽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청소년 사설까지 넘어가면서 또 깊어지는 독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강연을 통해서 작가님을 직접 만나면서 이렇게 또 작가님의 작품의 세계로 더 빠져드는 팬들이 많아지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3번째 질문은 이제 작가님께서 처음 이제 동화를 쓰신 거는 개똥이네 놀이터라는 잡지에 이제 장편 동화를 연재하시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가님의 그 장편 동화가 나라라 모래 탐정단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최근 출간된 이제 10월에 또 출간이 됐더라고요. 몬스터 해결사, 덤블백작 시리즈, 그리고 이번 청년당 밥상 수상작인 지명여중, 추리소설 창작방 등 이렇게 미스터리 장르를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추리소설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추리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추리소설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좋아해서 썼다는 그게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사실 제 책들을 보면 조금이든 다 미스터리적 요소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청소년 추리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쓰면서 많이 불안했어요. 이 작가가 왜 갑자기 추리소설을 쓰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독자분들이 청소년 추리소설이 과연 잘 될까? 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한편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이니까 잘 쓸 수 있겠지라는 좀 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또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를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작가님께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덕분에 멋진 청소년 추리소설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그 편지를 이제 독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추리소설을 또 모으셨다는 에피소드가 있던데,
작가님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모으신 추리 소설 중에 기억에 남는 추리 소설이 있으실까요? 그 말씀하신 편지가 저희 이 초판본에 들어있는 작은 엽서에 제가 그 독자분들에게 보내는 그 말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척 책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추리소설을 좋아하셨는데 그 책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해문 출판사에서 나온 요 빨간색 표지에 작은 아시는 분 계시실 것 같은데 네, 그 작은 문고본 에거서 크리스티 그게 참 우리 국내 출판사에서는 최초로 에거서 크리스티 정권을 냈던 출판사인데요. 저희 집 책장에 그 책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참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특히 진짜 체육도 젬병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책은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모으신 책들을 한 권 한 권씩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사건도 너무 기발하고 그리고 범인이 누굴까 하는 그 긴장감 그리고 또 범인이 밝혀졌을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그래서 저는 참 책이 이렇게 재미있다는 거라는 걸 그 엄마가 모으신 추리 소설을 보면서 저는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TV에는 그게 틀어져 있었어요. 아실까요? 제시카의 추리극장과 형사 콜롬보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익숙한 집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추리 소설은 이렇게 단서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더 그 소설의 재미와 책을 읽는 재미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책이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창작하는 동아리의 활동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창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실제 모티브가 된 사면여중 추리 소설 동아리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되시고 또 작품으로 쓰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까요? 이게 제 4번째 청소년 소설인데요. 일단 3번째 책까지 마치고 이제 또 뭘 써야 되는데 뭘 쓰지? 하고 생각하다 우연히 트위터에서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사면여중 추리소설 창작반이라는 동아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글을 보면서 좀 여러 의문이 들었어요. 보통 중고등학교에는 동아리들이 많죠. 그런데 글쓰기 동아리도 있어요. 근데 보통 뭐 소설이나 시를 쓰는데 이렇게 탁 집어서 추리소설을 쓰는 동아리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왜 하고 많은 장르 중에서 하필이면 어려울 텐데 추리소설을 쓰고 있을까? 그리고 이 동아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은 동아리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할까?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단편 소설을 써요, 실제로. 그래서 써서 문집으로 만들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예상할 수 있는 활동인데 그래서 그 문집을 또 온라인 서점에 등록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문집을 하나 사서 읽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 활동을 모티브로 어떻게 새로운 청소년 소설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아이들이 벌써 좀 유명해져 있는 거예요. 그새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격언로 발간되는 미스테리아라는 장르문학 잡지가 있는데 벌써 거기 편집장님도 이 친구들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재를 뺏길까 봐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상남도 진주까지 가서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 학생들도 몇 명을 함께 만났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면여중 추리소설 창작반은 제가 찜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흔쾌히 소설로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해주신 저도 그 사면여중 추리 소설이 판매되는 거를 한번 인터넷 조사를 해봤는데 표지도 엄청 멋있더라고요. 작가님께서 혹시 그 사면여중 추리 소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소설이 있다면 혹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친구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권을 냈어요. 문집을 3권을 냈는데 사실 저도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때 한 권 사서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아마추어 학생들이 쓴 작품이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어요. 정말 이게 아무리 봐도 나 이거 로맨스 소설 같은데 이게 왜 추리 소설이지? 그런 단편도 있었고, 그리고 이걸 중학생이 썼다고? 이 아이는 분명히 뭘 많이 읽었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소설도 있었고, 근데 그 작품의 퀄리티가 어찌 됐든 일단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 한 편을 완성해 본 아이는 뭐 배운 게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한 편의 추리소설을 완성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친 아이들의 이야기를 또 담아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작가님께 또 대단하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조금 오지은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되게 많이 와닿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어려움에 비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런 기운들을 느껴가지고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를 계속 판단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혹시 인물을 만들면서 조금 고민했던 지점이나 또 작가님과 좀 닮은 인물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사실 좀 가벼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좀 사람들과의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지 못하고 숨겨진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또 가뜩이나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점점 더 내성적이 되어가고, 하지만 이런 지은이도 분명히 자신만의 강점이 있죠. 저 꼼꼼하고, 그리고 끈기는 정말 탑이잖아요. 이렇게 끈기가 있고, 그래서 참 요즘에 뭐 MBTI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너는 내향형이야, 뭐 외향형이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언제부턴가 참 외향형인 참 멋있는 성격 같고 내향형은 좀 답답한 성격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런 뭐 저도 무척 내향형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희 같은 내향형 인간들에게도 우리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은이가 그 자신만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고 소중히 여기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두 명이죠. 오지은과 심혜영. 그런 또 심혜영은 완전히 다른 아이죠. 그래서 그 다른 주인공은 둘이 좀 서로 상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혜영이는 무척 거침없는 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은 다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혜영이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정말 혜영이 덕분에 이 사건이 쭉쭉 앞으로 진행되죠. 혜영이가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척 소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할 말은 다 당찬 혜영이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네, 정말 그 두 인물 다 너무 매력적이라 가지고 그 인물들을 따라가는 재미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배경이 이제 그 사면여중이 경상남도다 보니까 그 사면여중의 그 배경인 경상남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혁신도시와 주변 마을, 그리고 현재와 또 과거의 시점을 오가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배경을 정한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 모티브가 됐던 지역의 배경을 정하셨을 것 같은데, 지명여중이라는 이렇게 학교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경상남도가 배경인 이유는 뭐 심오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일단 실제 학교인 사면여중이 경상남도에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지었는데, 사실 이 책의 모티브가 되는 도시는 나주였어요. 제가 작년인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강연을 갔는데, 그때 기차 시간이 좀 남아서 그때 나주 선생님께서 저를 차에 태우고 조수석에 태우고 나주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되게 금방 끝나더라고요. 근데 무척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나주 혁신도시가 있는데 거기 진짜 무슨 너무 좋아요. 서울 같고. 근데 정말 다리 하나를 건너면 또 여기는 막 우리 사람들이 시골 같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극과 극의 풍경이 펼쳐져서 그 배경이 인상 깊어서 제가 나주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고요. 이 지명여중이라는 이름은
강연을 가면 학생들이 그 질문을 무척 많이 해요. 작가님은 등장인물 이름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시냐. 그 질문을 무척 많이 받는데 저는 주변 사람들 이름을 일단 생각해요. 그래서 제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보통 다 제 주변 사람들 이름이거나 조금 바꾼 허락은 꼭 받습니다. 근데 여기 지명여중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 성함이 오지명이세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 지인 이름들을 학교 이름으로 뭐가 어울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 이름이 무척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발음도 쉽고 그래서 써도 될까요? 했더니 마음대로 해라. 해서 네 지명여중으로 네,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작가님의 지인의 이름들을 찾아보는 또 재미로 작가님의 동화와 추리소설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작가님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렇게 쌍둥이가 또 등장을 했었는데 소능력자들에도 네, 이번 책에서도 이제 봄과 겨울 쌍둥이가 등장하잖아요. 혹시 작가님께서 쌍둥이 캐릭터를 자주 활용을 하시는 편이실까요? 그게 제가 뭐 쌍둥이 캐릭터가 좋아서 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인물들이 너무 많아지면 좀 독자들이 헷갈릴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물이 적게 나오는 편이 아닌데 여기 담력 체험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인물보다는 그 쌍둥이로 2명이라도 하나로 묶어주는 편이 조금 더 읽으시면서 기억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인물이 많을 때는 이렇게 쌍둥이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화재 사건이라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뉴스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룬 부분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화재 사건을 계기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좀 다양한 연령층들이 조금 더 추리 소설을 어릴 때부터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화재 사건을 좀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추리 소설에서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건은 살인이죠. 근데 저는 이 책은 좀 그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있을까? 어떤 사건이 있을까? 하면 뭐 실종, 도난, 뭐 납치, 방화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 책에서 좀 평소에 제가 관심이 많았던 폐교 문제도 좀 소재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학교를 폐교시키려면 어떤 문제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불이 나면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방화 쪽으로 네 해서 네 사건을 쓰게 됐습니다. 확실히 그 폐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제 화재를 통해서 학교가 사라진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또 선생님들도 다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저는 지은이가 되게 꼼꼼한 성격으로 그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추리 일지를 되게 꼼꼼하게 작성을 했잖아요. 뭐 작성을 할 때 특히 예나 어머님과의 인터뷰에서는 좀 예나 어머니의 그런 행동 지문까지 추가로 작성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동 지문까지 묘사를 한 이유가 혹시 지은이의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랬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한번 궁금하고요. 혹시 미스터리 사건의 사건일지 포맷은 작가님께서 정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자문을 받으시면서 조금 만들게 되셨을까요? 네, 이 소설에서 그 인터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게 많은데, 근데 사실 추리 소설에서 그런 형식은 사실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에요. 많은 추리 소설에서 그런 인터뷰 파일 형식이 쓰였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그런 인터뷰뿐만 아니라 행동이 묘사될 때가 있어요. 예나 어머님과의 인터뷰도 그렇고 앞부분에 그 할아버지와의 인터뷰도 뭐 할아버지가 뭐 잠깐 물을 마셨다 뭐 그런 게 또 있는데 물론 지은이가 꼼꼼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 또 그렇게 대화만 이어지다 보면 너무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잠깐 환기시키는 면도 있었고 또 독자들이 그 부분의 상황을 좀 더 잘 그려볼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런 지문 덕분에 그 사건 일지를 볼 때도 좀 더 생생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을 또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조사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꼼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도움을 주신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썼던 소설이나 동화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방화가 등장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자문을 받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아무리 제가 이걸 뒤져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5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마침 제 후배의 또 지인분이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방화 사건이니까 정말 그 실제 소방서의 화재 조사관님과 거기 소방장님 두 분께 네, 화재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또 뭐 삼면여중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도 사실 너무 많은 도움을 줬죠. 그런데 무척 좀 죄송스러웠어요. 사실은 부탁드리면 해주실까?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해서 무척 소심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다들 너무 흔쾌히 그리고 너무 시간도 기꺼이 내주시고 인터뷰도 정말 그때 만났던 소방관 그 화재 조사관님도 정말 자료를 이만큼 뽑아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다정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무척 감사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참 그분들이 내어주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책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께서 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어머니와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갔을 때 뭔가 가족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뭉클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추리 소설의 단서들을 찾아가면서 누가 범인일까를 찾는 그런 재미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소설을 또 쓰시면서 작가님께서 되게 신나게 쓰셨다는 또 멘트를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혹시 쓰시면서 많이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 혹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독자들에게 이 부분은 꼭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쓰면서 가장 뭉클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자 할머니가 명예 졸업장을 받으시는 부분. 그 부분은 정말 쓰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던 부분인데 좀 그 부분을 잘 쓰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작가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지명여중 추리소설 창작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또 작가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작가님께 추리소설이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추리소설이요? 많이 좋아하는 장르의 책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작가님의 혹시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꿈은 글쎄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앞으로 한 권 한 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된 책을 꾸준히 쓰는 게 제 꿈인데 참 평범한 꿈 같지만 이루기 무척 어려운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더 열심히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상도 주신 만큼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작가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질문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임정진 작가님. 선생님 혹시 청소년 시기에 이런 무슨 동아리 활동 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은 동아리에 하나씩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참 말도 잘 못하고 무척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런 무척 숫기 없고 조용한 아이여서 더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독서 말고 또 다른 혹시 취미가 있으시다면? 저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운동은 정말 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정말 두 번째 청소년 소설 너만 모르는 진실을 쓸 때 정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그때 진짜 글을 쓰면서 5분 쓰고 10분 누워 있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가를 하려면 정말 뭘 해야겠구나.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허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저는 사실 그냥 책 읽고 뭐 영화 보고 또 드라마 보고 그냥 저는 집에서 가만히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거나 넷플릭스를 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게 그냥 취미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네. 저는 작가님이 너만 모르는 진실에서 이은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캐릭터는 제가 제갈륜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좀 18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사건들을 연이어 겪고 결국 학교 옥상에서 자살하는 아이죠. 또 그리고 말수도 적고 그런 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시선이 머무르는 아이. 그 캐릭터는 제가 직접 만났던 제 초등학교 같은 반 여자아이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예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저희 반에 그렇게 막 찰랑거리는 단발머리에 정말 너무 조용하게 있는데도 그리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초등학생이 뭐 성숙해봤자 얼마나 성숙했나 싶겠지만 그때는 정말 시선이 머무르고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분위기나 외모는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아이 목소리나 했던 말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제갈륜처럼 저희 반에 있던 그 여자아이도 아마 말수는 무척 적었던 아이 같아요. 그 아이한테 받았던 인상이 제갈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네. 네. 혹시 독자님들 중에 또 질문이 없으시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심혜영이라는 친구가 쓴 그 지명여중 3대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혹시 어떤 미스터리를 썼을까요? 심혜영은? 그게 김전일 같은 그런 뭐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일본 추리 보면 꼭 그게 있어요. 학교 괴담. 또 우리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죠. 근데 심혜영은 괴담을 좋아하니까 좀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가 아니었을까요? 진짜 뭐 과학실 괴담이라든가 뭐 화장실에 뭐 누가 있다던가 뭐 그런 그런 괴담도 있더라고요. 학교 동상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괴담으로 할까 막 여러 검색을 해봤는데 많이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학교에 책을 읽는 동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이 동상을 볼수록 책 페이지가 점점 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괴담들. 근데 왜 그렇게 줄었을까 하는 좀 약간 으스스한 미스터리를 쓰지 않았을까요, 혜영이는? 그리고 또 이번 표지를 그려주신 그림 작가님이 또 다른 청소년 소설의 그림도 그려주신 게 맞을까요? 이 책의 표지를 그려주신 작가는 정순규 작가님인데 다른 청소년 소설 작업은 안 하셨고요. 제가 다른 시리즈를 내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사파를 그리세요. 그런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세요. 저는 이분처럼 디테일과 구도를 잘 살리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도 사실 추리소설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이 책
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그리고 책이 나오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작가님 부모님께서 카톡 프사를 이 책 표지로 네 하셨다고 그래서 더 잘 돼야 되는데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표지를 보면서 그 등장인물들의 세심한 그런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정말 표지를 더 자세히 보고 책을 또 읽으시면은 그 재미를 더 2배, 3배, 100배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꼭 표지도 디테일하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그 청년단 밥상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소감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소중한 상을 주신 만큼 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청소년 소설도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작품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기획자 여정민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여기는 선릉아트홀입니다. 자, 제47회 청년단 밥상 북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2021년 1월부터 임정진 작가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매달 한 번 좋은 아동 청소년 책을 골라서 응원하고 알리는 행사입니다. 청년당은 임정진 작가 작업실 이름이며 밥상은 선배가 후배에게 밥 한 번 사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상이라는 뜻으로 지으신 겁니다. 주체는 청년당 임정진 작가이며 선릉아트홀 책앤TV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 행사를 처음에는 임정희 작가님 혼자서 시작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후원금을 내주신 김은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 후원해주신 한솔수북, 책 읽는 곰, 사계절, 올리, 모든 요일 그림책, 봄볕, 보림, 한림출판사, 하늘우물, 주니어 RHK, 개수나무, 두 마리 토끼 책에서 책 후원해 주셨어요. 또 상장 제작은 정병구님이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책들은 행운권 추첨으로 나눠드리고 후원금은 연주자 차비와 그리고 수상자들이 수도권에서 오실 때 식사비 그리고 차비 지원 행운권 추첨 소품 구입 그리고 기념품 제작에 쓰입니다. 선후배 작가들이 어울려 운영하고 독자들이 응원하는 청년단 밥상입니다. 청년단 밥상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세 분에게 드리는 상이며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밥상을 받으실 책은 지명여중 추리소설 창작반입니다. 이제 청년단 밥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임정희 작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47회 청년단 밥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받는 상반은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연필에다가 제목을 다 못 적었어요. 그래서 그 글자 수가 너무 많았고 연필에다 안 들어가고 연필을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보시면 뒤에 조금 글자가 모자르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추리 소설을 쓰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추리 소설을 이렇게 좋아는 했지만 추리 소설을 감히 쓸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나도 여기 창작반에 들어가면 추리 소설 하나 쓸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 나오는 그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막 이런 궁리도 해보고 저런 궁리도 해보고 또 막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계속 뭐가 막막하게 앞에 막힐 때마다 또 다른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씩 해결해가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른들도 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뭘 해보려다가 딱 막히면 야 이건 안 되나 봐. 이거는 이제 뭐 힘들어서 안 되겠어라고 금방 포기하기 쉬운데 그거에 계속 의문을 갖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취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모든 청소년들이 다 이렇게 다 씩씩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렇게 또 지혜가 있고 그리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요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될 것 같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또 그리고 추리 소설을 이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추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추리소설 창작반이라는 소재 자체가 보통은 그냥 추리소설을 한 편 쓰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추리소설 창작반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추리소설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또 힘을 합치고 이런저런 또 이렇게 시도를 하고 뭐 실패도 하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선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원래 보통 저희가 3명 아니면 2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청소년 소설은 안에 이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보통 작가하고 편집자가 오시는데, 이 책을 제가 선정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 편집자가 얼마 전에 퇴사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안타깝지만 오늘은 작가분만 모시게 되었어요. 상을 받고 퇴사를 하시지 조금만 참지 이렇게 그새 또 퇴사를 하셔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또 작가님 이야기를 더 좀 자세하게 충실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어쨌든 상장부터 드려야 돼서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은 이렇게 손으로 쓰는 상장이고요. 이 정병규 선생님의 특별한 필체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강원도에서 이걸 써서 매번 저한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47회 청년당 밥상 지명여중 추리소설 창작반, 작가 김하연. 위 작가는 추리소설 창작반이라는 독특한 모티브로 매우 실감나는 구성과 이야기 전개로 책 읽기에 멋진 세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독자들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19일 청년당 드림.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어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자, 남해 용왕 의원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도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도끼를 잡아오너라 하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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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도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난감하네 돈 실소 명예 실소 벼슬도 실소 세상엔 나가긴 더욱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난감하네 어찌었던 일이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데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어떻기는 저 끝 입은 방끝
아, 저놈이 바로 토끼렸다.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아이고 터 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영궁서 온 별주부요. 여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 하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궁 갑시다. 거리엔 산의 집이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와 영궁 가서 부귀영화로 이기다. 이에 토끼가 하는 말이 싫다 이놈아. 남의 여와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에 별주부에게 도끼의 간을 구해오라 하니 별주부 말하기를